현재 대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끊임없는 소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술집 호스티스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대부 출신이 어떻게 영부인이 될 수 있냐며 한마디씩 합니다. 줄리 의혹,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과 SNS를 찾아봅니다. 지난해 10월 1일 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제목은 단독 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줄리입니다. 특종이라고 밝힌 걸 보니 줄리 의혹은 여기가 성지인 모양입니다. 열린공감TV라는 이 유튜브,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지하는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영상도 보입니다. 이 유튜버는 윤석열을 매우 싫어하는 모양. 그리고 올라온 영상이 바로 단독 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줄리입니다. 영상 앞쪽에 나오는 이상한 내레이션. 열린공감TV가 추적한 본 내용은 팩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팩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문이며 기억이고 합리적 의심이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허상이고 가상일 수도 있단 것이다. 입증할 자료도 없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즉 의혹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는 당시 막강한 재력가들이 들락거렸다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는 호스티스들이 근무했는데 꽤 속칭 2차를 나간다고 한다. 그 소위 클럽에서 올라온 A급 여성들 중 조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당시 클럽에서 사용했던 이름은 줄리였다 한다. 즉 김건희 씨가 30살쯤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나이트클럽 접대부였다는 얘기. 영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처음 줄리의 파트너는 다른 검사였다고 한다. 통상 파트너를 잘 교체하지 않는 업계 룰상 이상하게 다음부터 남자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그가 양모 검사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허위일 수 있다. 통상 파트너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둥, 두 번째 파트너가 양검사라는 둥 그럴듯하게 설명하고는 나중에 허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이 채널의 특징인가요? 실제로 영상 어느 곳에도 김건희 씨가 접대부를 했다는 증언이나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육성 인터뷰는 딱 한 사람, 바로 김건희 씨 어머니와 18년간 소송을 벌여 대부분 패소했던 정대택 씨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리 이름이 지금 윤석열 네. 개명이 이제 김명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김명신 이름을 안 쓰고 줄리라고 썼대요. 줄리 작가, 줄리. 뭐 작가도 줄리 작가, 줄리라고 불렸대요. 예. 그럼 그게 이름이 같은 이름일 수도 있네요. 예, 줄리라고 불렸다고. 김 씨가 작가 이름으로 줄리라는 예명을 썼다는 얘기. 하지만 운영진은 작가 줄리와 접대부 줄리가 동일 인물이라고 넘겨짚습니다. 얼마 전 이 영상을 본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나눈 정대택 씨. 자기는 줄리가 접대부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접대부 의혹은 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줄리 의혹을 뒷받침하러 나온 유일한 증언자마저 접대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줄리 의혹은 증거는 없고 유튜브 운영자의 말과 편집 기술에 의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영상 조회수 45만 회를 기록합니다. 이틀 뒤에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 지금까지 69만 조회를 기록합니다. 여러 채널에서 동시 상영하는 줄리 의혹. 다른 여당 지지 유튜브와 블로그, SNS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단독 특종 영상을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그 무렵 윤석열 검찰총장,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수사하고 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윤석열. 급기야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윤 총장이 사퇴하고 정치 활동에 나서자 열린공감TV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조금씩 바꾼 줄리 영상을 재탕, 3탕 만들어냅니다. 뒤늦게 나온 영상에선 풍문, 소문이라는 사전 설명도 아예 빼버립니다. 김병신 씨가 흔히 말하는 방지술을 아니 그냥 방중술 얘기하면 되지 뭘. 방지술이라고 해. 3명으로 늘어난 출연자들이 방중술까지 거론하며 낄낄대며 웃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한 여자의 과거를, 그것도 대선 후보 부인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한 언론사에서 영상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열린공감TV는 증거가 있지만 윤석열이 본선에 오르면 공개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줄리 의혹을 진실처럼 말해왔던 이 사람들, 도대체 증거가 있긴 있는 걸까요? 줄리 의혹의 무대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봅니다. 그 호텔은 1988년 오픈해 2016년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엔 지금 새로운 쌍둥이 건물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 나이트클럽을 여러 번 갔다는 한 남성. 예전에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에 보면은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었어. 그 당시에 줄리아나 보스, 볼케이노, 어지간히 좀 노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가봤을걸? 거기서 성명매를 왜 해? 남자애들이 여자들 꼬시는 장소고 여자애들이 오빠들 꼬시는 데야. 거기는 흔히 말하세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가서 꼬셔달라고 하고 서로 꼬시고 이러는 거지. 예를 들면 접대하고 이러려면은 옆에 룸사롱 많잖아. 거기 룸사롱을 가야지. 거기서 해? 내가 그 영상 보고 그래서 야, 얘들 모르는 애들이 만든 거다 이거는. 저도 모르는 애들이 만든 거라니까. 이 남성은 한 유튜브의 헛소리라고 일축합니다. 볼케이노 클럽을 가봤다는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거나 친구들 생일 같은 때 있을 때 한 번씩 갔었죠. 보면 웨이터들한테 정신없이 손 막 이끌려가지고 이방저방 부킹 다니던 기억들 그런 건 있는데 거기서 접대부가 나온다? 그런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글 검색에서 어렵게 찾아낸 인터넷 홈페이지. 2002년 11월 28일 올린 글에 클럽 소개가 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호스티스 100여 명이 판검사 등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유튜브의 주장, 더욱더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인터넷 검색 도중 과격한 제목의 기사가 보입니다. 굿모닝 충청이라는 이 언론사, 윤석열이 정말 싫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기사, 김건희 씨가 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보도를 냈을까요? 이 언론사는 최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전 간부로부터 김건희 씨는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호스티스가 아니라 김 교수였다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기사는 김건희 씨가 줄리 접대부라는 의혹은 처음부터 성립 불가였다는 취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는 줄리 의혹을 퍼뜨린 열린공감TV와 매우 특수한 관계. 모자 쓰고 출연하는 이 작가, 이 언론사의 고정 칼럼을 씁니다. 이 언론사는 경향신문 내에서 말썽을 일으킨 이 기자를 적극 지원하는 기사도 여러 번 썼습니다. 이런 언론사가 줄리 의혹은 거짓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 한겨레 신문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조남욱 회장과 윤 총장의 친분을 알리는 비서실 다이어리를 공개합니다. 다이어리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 회장과 윤 총장이 여러 번 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 바로 김건희 씨와 김 씨의 어머니인 최모 씨. 김건희 씨는 개명전인 김명신 교수로, 최은순 씨는 최 회장으로 다이어리에 적혀 있습니다. 조 회장은 최 회장과 가끔 골프를 쳤고 명절에는 모녀에게 각각 과일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접대부 출신 수발 비서였다면 회장 비서실에서 이렇게 대우했을까요? 그래서 굿모닝 충청은 자체 취재를 통해 줄리 의혹을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줄리 의혹을 사실이라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증언자를 어렵게 설득해 만나러 갑니다. 바로 김건희 씨의 40년 지기 친구. 그녀는 줄리 의혹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줄리라고 들어봤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리가 뭐야?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 말 같지도 않은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걔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딸이었었어요.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도 성수가 가장 넓은 데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과 같은 인싸 같은 그런 친구였었거든요. 쟤는 뭐 밤새서 일하는 것도 보통이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거의 잠을 안 자는 정말로 일 중독이에요. 그런 친구가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술을 팔았다고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돼서 저희는 깔깔대고 웃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 영상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는 친구. 문제 유튜브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김건희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이웃이자 지인도 만나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친구한테도 정말 뭐 야 이거 진짜라고 물어볼 이유도 없는 정도예요. 그 진실이 아닌 거를 자꾸만 진실처럼 계속 언론에 보도를 시키는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 그걸 믿고 또 그 기사를 따서 또 새로운 유튜버들이 또 그걸 따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수단으로 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선물 받을 것 같아요. 그동안 묵묵히 바라봤던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달 열린공감TV와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줄리 의혹이 유포된 지 1년이 돼갑니다. 아무리 찾아도 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벽화도 그렸습니다. 줄리 의혹은 대한민국 선거사의 역대급 거짓말로 기록될 겁니다.